오늘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심리소설가 어빈 얄론 박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빈 얄론 박사가 쓴 많은 책 중에서 오늘 특별히 가장 최근에 쓴 두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6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가이던스 앤 카운슬링으로 교육학 석사를 받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가서 카운슬러 에듀케이션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고 1974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와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3년간 상담 심리, 성격 심리,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국 상담 심리학회 회장도 지냈고, 그다음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원장을 지내면서 거의 50년 동안을 상담만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좋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상담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은 때때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여 년간 상담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데, 상담은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을 상담 정신, 즉 배려와 경청과 이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불편해 본 적도 없고 늘 참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 보니까 상담은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그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상담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내는 힘과 지혜와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상담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생과 사, 인간 삶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담은 인문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의 본질은 인간의 존중,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상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기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마음을 본질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또 자기를 수용하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인문학적인 자기 성찰을 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상담의 결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면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삶 속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인문학적인 최고 가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상담이 현재 닥치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좌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담은 그거를 넘어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성찰하고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 얄롬 박사가 쓴 그 많은 책들에서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얄론 박사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여러분에게 얄론 박사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얄론 박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소설을 쓰고,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많은 독자들에게 그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 또 정신적인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자신은 자기 자신이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나는 어, 심리 치료사, 사이코테라피스트다,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아니고 나는 사이코테라피스트로 불리는 걸 더 원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사이코테라피스트는 내담자,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과 토킹 큐어, 말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다보다 같이 생각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는 심리 상담사로 불리기를 더 원한다는데, 저는 우선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얄론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 의과대학으로 다니면서 학부 동안에 또는 인턴 동안에도 그 문학과 철학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철학자와 문학자의 일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 전문직에 많이 이제 어플라이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젊었을 때 자기 생각에, 일 내가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건 좋은 소설을 쓰는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갈등, 좌절 이런 것을 소설로 써서 그걸 풀어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실제로 치료했던 사례들을 소설로 써서 그걸 이제 심리 치료 또는 정신 치료의 교재로도 쓰고 훈련 교재로 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심리 치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내담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이, 우선 내담자 또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 내가 누군가 하는 거를 우선 알게 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걸 알게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자기 자신을 실제로 실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다양하겠지만 결국 그거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다루고 있었던 문제는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죠. 실존적인 문제라는 게 죽음에 대한 문제, 또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고독이나 외로움에 대한 문제, 소외 또는 자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을 찾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례로 해서 어 소설로도 쓰고 또 책으로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심리 치료 또는 상담은 자기 자신의 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스스로를 알게 하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래서 그런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인제 그 사람 이분의 단어로 보자면은 Art of Self Disclosure, 자기를 모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술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 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은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라나는 예술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이분의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얄롬의 치료는 어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니라 토킹 큐어, 말로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브랜만이라는 사람이 이 얄롬의 그 치료 과정을 다시 책으로 하나 써 가지고 토킹 큐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분의 이제 치료 방법을 소개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그 환자나 또는 내담자가 왔을 때 진단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이 사람을 전체적인 인간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생각했다는 게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도 심리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실수라든지 또 부족했던 점, 이거를 아주 정직하게 노출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참 고맙게도 2017년 12월 22 일에 샌프란시스코 이분의 저택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얄론 박사의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책들을 찾아가서 들으면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만나 뵈니까 상당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폭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대가답게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역시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예술에 가까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면서 번역한 것들을 우선 일률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05 년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원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제자가 쇼펜하우어 큐어라는 책을 저한테 줬어요. 2005 년인데 제가 공부할 때 1972 1, 2, 3 1970 년대 초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상담 공부하고 있을 때 어빈 얄롬의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인제 미국에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살아있는 그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 대학원에서 많이들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은 매슬로우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칼 로저스도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알버트 앨리스 같은 사람도 살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제 학회지에 소개되고, 그러면 그 학회지를 대학원생들이 읽으면서 실제로 많이 인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영어도 부족하고 아주 부족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진지한 그런 토론 같은 거를 참 깊이 관여는 못 했지만 그게 참 부러웠었어요. 그때 인제 얄론 박사가 그때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텐데 집단 치료, 그룹 테라피 이런 책을 쓰고,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읽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내용보다도 얄롬이라는 그 이름이 재밌어서 이놈, 요놈 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쓴 책이라고 그래서 쇼펜하우어 큐어를 제가 이제 은퇴한다고 그래서 우리 제자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이 책은 얄롬 박사가 집단 치료를 하면서 그 집단원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건들을 소설로 썼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굉장히 저한테 주는 뭐라 깨우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때 당시에 강원대학교의 최윤미 교수가, 제가 저의 박사 1호 제자인데 이 책을 번역을 시작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쇼펜하우어 큐어라는 책을 쇼 이 저기 얄롬 책으로 제가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은퇴하고 나서 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인제 집중해 가지고 이 사람 책을 인제 좀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쓴 책이 폴라와의 여행이라는 건데, 원 제목은 Mama and the Meaning of Life라고 그래서 이 얄론 박사가 자기가 치료한 7개의 사례들을 가지고 소설로 쓴 책인데 아주 굉장히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이미 상담 교수로 은퇴하고 한국 청소년 상담 원장에서 은퇴했지만 아직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의 그 정신이 남아 있는 저에게 상담이 이런 방법으로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당히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나중에 읽어보기를 바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Mama and the Meaning of Life 원제가 그런데, 거기에 원제대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얄롬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나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이제 성인이 돼서 훌륭한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가 된 자기 자신이죠. 물론 소설화했지만은.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한데, 어머니하고 자기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아서 몇 년 동안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놀이동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이거를 타는데 갑자기 문이 탁 닫히고 깜깜한 절벽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마마, what can I do? help m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의사이면서도 아주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내가 찾는 거는 누군가?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 이거를 인제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얘기에서 우리들이 늘 대하는 상담 사례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인제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외과 의사가 있어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자기 오빠가 죽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주 급 가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의 남성을 잃어버려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혼자 막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에게 닥쳐진 이 불행을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얄롬이 이제 그 여자의 정신과 의사가 돼 가지고 그 어려움에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여자 젊은 그 외과 의사에게 "너 자신을 똑바로 생각해 보라."고 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우치에 누워서, 이 책도 참 저는 엔조이를 했는데, Lying on the couch,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lying이라는 게 사실은 누워 있다는 뜻도 되고 거짓말한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얄롬 자신이 이 책을 쓸 때 lying on the couch를 두 개의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럴 때 의사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물론 어느 순 저기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겠지만은, 의사와 완전한 신뢰 관계가 맺기 전까지는 lying,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우치에 누워서 거짓말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카우치에 누워서 정신 치료를 받는 그런 의미를 내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오소독스한 전통적인 비엔나에서 치료를 받은 정신과 의사를 새로운 학문으로 전환하려는 젊은 정신과 의사들과의 갈등으로 서로 이제 뭐 사기도 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학문의 변화에 대해서, 또 치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거를 알게 해 줘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 있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원 제목은 Staring at the Sun입니다. 이거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 이런 건데, 인디안 족속 중에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눈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소원이 무슨 속담 같은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강한 빛에 찔려서 눈이 멀어지니까 태양을 가까이 똑바로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태양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얄롬이 다룬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책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이게 큰 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 속에서 다루는 거는 말기 암 환자들과의 얘기, 또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과의 얘기,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결국 죽음은 누구나 인간이 다 당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죽음을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죽음은 후회 없는 삶이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종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은 하루하루에 대한 그 일이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데, 아주 이 책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기를 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매일 조금 가까이, 이거는 Everyday Get Closer 이런 건데 아주 독특한 책이죠. 근데 이거는 얄롬이 인제 그 저기 엘린, 그 여자하고 같이 뭐야 해간 써간 그 책인데, 이 여자 환자는 작가인데 갑자기 글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인제 정신적인 프레셔 때문에 글을 한 자도 못 써요. 그래서 얄롬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치료비를 낼 그 돈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얄롬이 이 여자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하고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치료에 대한 느낌을 당신은 당신대로 쓰고 환자로서 나는 나대로 그 세션을 쓰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부 이렇게 봉해서 당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봉해서 그 비서에게 맡겨 놓고 있다가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뜯어보자. 그래서 한 여러 차례 세션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 보니까 그 환자와 치료자의 생각이 아주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얄롬은 이 여자한테 정말 자기가 아주 인터프리테이션도 잘하고 굉장히 잘 이해해 줘서 아주 좋은 세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환자는 그 세션에 대해서 의사가 말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 의사가 맸던 넥타이가 멋있었다는 등, 또 당신 그때 자기한테 건네준 그 말이 자기를 참 해피하게 해 줬다는 등, 뭐 그런 걸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 치료자가 완전히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어려움, 그리고 서로 기대가 다르다는 거를 솔직하게 보여줘서. 그런데 책은 솔직히 번역할 때 아주 지루했어요. 같은 얘기가 자꾸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칼 로저스가 얄롬하고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작품을 얘기하는데, 제일 로저스에게 인상 깊었다는 게 매일 조금 더 가까이, Everyday Get Little Closer, 그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새로운 상담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료자의 입장에서 또는 상담자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또 아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시도라.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노자 프라블럼, 이거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책인데, 이거는 스피노자, 1600년대의 스피노자, 네덜란드의 철학자고, 또 네덜란드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가 어떻게 해서 유대 커뮤니티에서 축출을 당했는가, 축출당한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에 얄롬 자신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그 편협성, 유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는 그 원인을 자기 반성하는 식으로 좀 썼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이런 스피노자, 1600년대의 스피노자의 일생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대에 로젠버그라는 독일 나치 당원의 얘기가 이렇게 저기 뭐야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젠버그라는 나치 당원, 아주 철저하게 독일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태인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히틀러의 꼬봉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저기 교대로 쓰여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얄롬이 자꾸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스피노자가 그 자기 유태 커뮤니티에서 신이란 유일신을 부정하고 세상에 있는 자연신, 범신론이죠. 자연의 조화, 이게 다 신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유태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쫓겨났다 하더라도, 축출이 당했는데도 스피노자는 거기 뭐 좌절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렌즈를 깎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이 모든 기가 막힌 책들을 썼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자기 생각을 지키고 그런 거를 좀 저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로젠버그라는 이 아주 저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출세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가 히틀러 밑에서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무시당하면서 결국은 전범으로 처형당하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소설적인 그 구도도 탄탄하고 그리고 묘사도 아주 특별하고, 스피노자에 대한 그 자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히 썼고, 그 대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전범들의 얘기를 기가 막히게 리서치를 잘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서 인간의 정신 세계,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그릴 수 있다는 거에 상당히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삶과 죽음 사이의 서서인데, 이제 원제는 Creatures of a Day, 하루살이 인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10개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 소설은 이 책은 아주 독특한 게 10개의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전문직이에요. 내담자들이 전문직이고 80대를 넘는 노년들이고, 그리고 얄롬의 책들을 읽고 얄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무슨 뭐 시작에 아주 데일리 컨플릭트나 뭐 이런 거보다도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기 일생을 돌아볼 때 내 일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다루는 그런 10가지의 얘기들인데, 아주 여기서 또 하나 얄롬의 독특한 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간호사의 얘기인데, 이 간호사는 아주 아주 불행한 여자예요. 굉장히 불행한 상태인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얄롬의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인데, 이 간호사가 맡고 있는 환자가 또 happen to be, 이 환자가 얄롬의 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라는 이 간호사는 얄롬의 환자고, 그러면서 이쪽 오스틴이라는 이 여자의 간 담당 간호사고, 이 여자는 또 얄롬에게서 치료를 지도를 받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아주 부자고 뭐 대단히 잘 사는 여잔데 막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뭐 아주 아프지도 않은데 엄살이 막 심하고 그래. 근데 이 간호사가 그 여자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걸 도와주면서, 여자가 하도 그렇게 엄살 부리고 그렇게 투정하고 그러니까 좀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귀에다가 대고 "당신 자녀들한테 좀 본을 보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징징댈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그야말로 인사이트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얄롬한테 가서
내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 줬다. 그러니까 인제 얄롬은 또 그게 신기해서 이 간호사한테 "당신이 그랬다며?"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저 여자가 너무 꼴 같지 않게 엄살 부리고 그게 꼴 같지 않아서 '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한 얘긴데 그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이트를 줬다니까 놀랍지 않으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얘기 중에 어떤 그 특정한 얘기가 자기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담이나 이런 그 정신적인 얘기는 어떤 세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제 Becoming Myself하고 A Matter of Death and Life,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두 개의 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얄롬의 가장 최근 저서인데 Becoming Myself, 이거는 2000 아마 18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 얄롬의 모든 책은 베이직 북스에서 미국 계약이 돼서 거기서 나오고, 이 베이직 북스하고 우리나라의 시그마 프레스가 계약을 맺어서 얄롬의 책은 시그마 프레스에서만 번역을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프레스에서는 얄롬 책이 원고 파이널 드래프트가 오면은 저한테 줘서 번역을 좀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coming Myself가 미국에서 출판이 되는 거의 동시에 파이널 드래프트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거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번역한 게 이제 2017년 12월에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 제가 얄롬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사진에 나왔던, 가만 계셔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책을 들으면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얄롬의 거실, 식당 겸 이렇게 쓰는 이분의 집이 팔로 알토에는 정식집이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 가끔 와서 환자도 보고 그러는 사무실 겸 그런 아파트예요. 여기서 이제 만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얄롬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한 면입니다. 의자 놓고 저기 베이브리지가 이렇게 다 보이고 아주 조용하고 참 좋은 그런 방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Becoming Myself는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은 이때 이제 86세 때 이 책을 썼는데 자기는 일생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재구성해 주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진단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이 사람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본 거예요. 자기의 86년도의 삶을.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과정, 교육받은 과정, 훈련받은 거, 아내와의 만남, 자녀 기르면서 또 교수로서, 치료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를, 기억력도 참 대단하고 문장력도 대단한데 그걸 계속해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카운슬러로서 일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 책을 권하는 겁니다. 일례로 이번 학기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문학 상담과 얄롬의 심리 소설 그 강좌를 맡아 가지고
그 텀 페이퍼로 Becoming Myself에 대해서 자기 뭐 자기들의 자서전적인 얘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텀 페이퍼를 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이번에 내 50여 년의 교수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그런 텀 페이퍼를 본 것 같아요. 18명이 다 각각의 자기의 일생을 썼는데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카운슬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걸 들어보면서 나는 이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변화 이거를 보면서 또 거기에다가 카운슬러적인 그런 그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문학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becoming a counselor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한 카운슬러가 되는 것이 문학 상담의 한 목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문학 상담 얘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 문학 상담이라는 이 단어를 문학 치료, 뭐 이야기 치료 이거하고 다르게 문학 상담이라는 그 단어를 고집하는데 그 이유는 상담은 치료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치료는 어떤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따르는 치료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상처가 나아야지만 치료가 완결됐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담은 마음에 또는 상처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상처 자체를 요거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 상처가 아주 약물을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즉 이거를 딛고 인간적인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상담이라는 표현으로 고집하고 싶습니다. 왜 문학이라는 말을 쓰느냐? 문학은 인간의 생로병사,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것은 문학 작품이라고 그럴 때는 특별하게 문학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쓴 훌륭한 작품들을 물론 얘기하지만 나는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생활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또 그 행동 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어 활동이고 그것이 곧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 상담이라는 건 뭐냐?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실현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문학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일상생활화를 좀 얘기하는데 얘기가 좀 번쩍하긴 합니다만 이 Becoming Myself라는 얄롬의 책을 읽으면서 얄롬이 자기 자신의 카운슬러였다는 거 이거를 느꼈고 내가 우리 학생들 18명을 데리고 이번 학기를 강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스스로의 카운슬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Becoming Myself는 아주 읽기도 재밌고 좋은 책입니다.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Matter of Death and Life라는 게 이게 2020년 작년에 나왔죠. 근데 이 책은 얄롬과 얄롬의 부인인 그 메릴린 얄롬 그러니까 어빈 얄롬과 메릴린 얄롬 이 부부는 15살 때 만나 가지고 65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메릴린이 2019년에 그만 다발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키모테라피를 받는 거의 1년 동안 받는 과정에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챕터는 메릴린이 쓰고 그다음 챕터는 어빈이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두 이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어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메릴린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5 년을 이렇게 부부로 참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든지 다 죽는 이 죽음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고 있다.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을 써서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9개월 동안 여자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그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 치료는 불치가 가망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은 이런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거는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는 법이 있대요. 그거는 의사가 이게 불치병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의사가 같이 있으면서 환자가 자기 의사대로 죽을 치사량의 약을 먹고 그리고 죽게 하는, 그래서 그걸 수이사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락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메릴린이 피지션 어시스티드 수이사이드를 결정해서 여자가 이제 11월 22일에 죽고, 그래서 그 죽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얄롬이 넉 달 동안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가, 이걸 쓴 책이 이 저기 아 A Matter of Death and Life입니다. 이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는 제목을 얄롬 박사 부부의 마지막 일상, 그래서 죽음과 삶,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아주 아주 좋은 책이고 지금 평이 좋습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좋은 피드백을 보여주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또 죽음은 여기서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후회 없이 맞을 수 있다. 이게 쓰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기 전에 메릴린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 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만남을 자꾸 많이 하고 또 친구들과도 만남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이제 정말 남편한테도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내 죽음은 내 삶의 정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남편은 정말로 와이프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지만은 와이프를 보내면서 내가 나중에 당신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라는, 나중에 메릴린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얄롬은 심지어 자기 와이프하고 같은 관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 부부의 사랑, 서로 존경하고 믿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극복하고 격려하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다 교수고 글을 쓰고 그러는데, 참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첫 번째 리더고 첫 번째 편집자래요. 그러니까 서로 글 쓴 거를 아주 이렇게 성숙하게 교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참 대단했고, 그다음에 두 분 다 전문가인데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얄롬은 얄롬대로 자기가 쓰는 그 실존 심리 치료에 대해서 리바이즈를 계속하고 있고, 이 메릴린은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거의 막 그 고통 속에 쩔쩔매면서도 2차 세계 대전 때 어린아이들이 기억하는 그 전쟁의 참혹상,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상을 이기고 나서도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뭔가, 이거를 아주
아주 뎁스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쓰는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나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 그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교대로 와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이 또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우정.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메를린이 이제 좀 식사를 못 하니까 뭐 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막 거의 저녁마다 친구해 주고, 이런 거 보니까 아름다운 그 커뮤니티,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뭐 이렇게 꼭 카운슬링에 관한 책이 아니더라도 그 인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9권의 얄롬이 쓴 책 9권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거기서 내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상담은 문제적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갈등이나 어떤 그 해결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물론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 이런 그 어려움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야 될 것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 예술인 문학적인, 그 문학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문학적인 어떤 요소가 상담에 이렇게 그 활용이 된다면은 참 좋은 그 상담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상담은 그 물론 베이스가 인문학인데, 인문학으로 깔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가치, 그다음에 인간의 그 최고 가치,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최고 가치인 자기 실현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과정이 언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문학 활동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에브리데이 라이프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상담 문학의 상담이 문학을 만나서 더 좋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얄롬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굳혔는데, 얄롬은 굉장한 그 토킹 큐어, 말로 하는 치료를 통해서 깊은 공감, 또 진정한 이해, 그리고 굉장히 언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잘못도 얘기하고 또 비웃으면서 한 얘기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언어의 힘, 이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인적인 그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하고 얘기하는 내담자의 그 전체적인 인생, 이거를 조망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나 통계적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각 환자에게, 사람마다 자기의 일생이 하나의 소설이고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창의적 방법을 쓴다는 면에서 얄롬의 치료는 문학 상담의 한 전범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앞으로 우리의 그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언어 활동을 통해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이 문학을 만나서, 상담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점점 더 하면은 상담 자체가 문학 그 자체가 되어서, 문학이 뭐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이러는 건데, 상담이 뭐예요? 결국 상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도와주는 그 자체를 문학적으로 좀 하면서, 상담은 이게 저기 저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얄롬의 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들을 전부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키워가는 나 자신의 상담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 교육적인 그 하드웨어가 키워줬지만은,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인 상담적인 그런 배려가 오늘의 나를 일으켜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문학적으로 하는 이 상담이 결국은 내가 나의 상담자가 되는 길이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상담 심리학 또는 상담학과, 상담 석사, 상담 박사 이렇게 자꾸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상담을 잘하는 좋은 상담자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상담자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 중에, 문학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한 50년 나이가 상담에 종사하고 이제 뭐 80이 넘고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는 눈치 보고 겁나서 말을 잘 못하던 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배짱이 들어서,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게 뭐냐, 아주 아주 정말 평범한 얘기로 딱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상담은 대화예요. 얘기하는데 어떤 대화냐? 유쾌한 대화야. 내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대화를 풀어. 그래서 유쾌하게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하기 어려운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인지적인 그 대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다르게 하자.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대화. 이거는 교육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러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유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적으로 나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우리 대화 속에 다 품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우리들 상담자들이 정말 이런 정서적이고 인지적이고 교육적인, 이런 유쾌하고 의미 있고 깨달음이 있는 이런 대화를 이룩하면서,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매일의 생활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게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소개하는 게 저의 주제였는데, 얄롬이 보여주는 치료자 또는 그러니까 심리 치료자로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전문가적인 자세, 그리고 이분이 전인적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그런 그 치료의 어떤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런 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최종적인 결론은, 상담이라는 거는 everyday life 상담, 일상적인 그 상담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상하게 우리 삶을 값지게 하는 고상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은 매일매일의 대화이고
고상한 대화였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그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담은 삶 속에 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매일매일의 대화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고상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